이번 PPT에서는요, 복소수의 계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수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허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허수에 대한 이 계산, 허수만의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소수의 이제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으로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건 이제 이런 거와 또 복소수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의 크기, 이건 뭐냐면 허수를 이제 어떤 실질적인 크기로 실제적인 크기로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수는 크기가 있잖아요. 실수는 당연히 크기가 있죠. 3, 5, 7, 100, 1000 이게 다 크기인데 복소수도 이렇게 이제 실수 허수로 만들어져 조합되지만 이 복소수도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복소수의 표현입니다.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건데요. 복소수는 이제 실수와 허수의 조합이니까 A 실수 플러스 BI, 이것이 이제 허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BI를 허수지만은 이 B 자체는 실수죠. 실수에 I라는 허수가 붙어서 이것이 이제 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I는 우리가 잘 알듯이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루트 마이너스 1, 근데 i라고 쓴다고 했죠. 그래서 bi 중에서 이것은 실수고 사실 i만 허수인데 이것을 이렇게 합해진 것이 이제 우리가 허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복소수에서 이런 복소수를 보통 Z로 표시해요. Z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A 플러스 BI하고 A 마이너스 BI 다 똑같은데 허수 쪽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플러스로 표시하고 마이너스로 된 것을 Z 위에 이게 막대기 같은 걸 선을 그어서 이것을 Z 바라고 하죠. Z 바와 같이 표현한다. 위에 선을 하나 그은 거. 그래서 복소수는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소수 표현을 볼 때, Z라고만 표현된 건 A 플러스 BI입니다. A 플러스 BI고, Z 위에 이런 바, 이런 줄이 하나 그어져 있으면 이거는 A 마이너스 BI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복소수는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의 근은 2개의 실근을 갖거나 1개의 중근 혹은 허근이 나오는다. 이건 이제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서 이제 다 이제 자세히 나올 거지만요.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의 근은 2개의 실근, 1개의 중근 혹은 허근이 나오는데 이 허근이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쌍으로 나옵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한 쌍으로 나옵니다. 혹은 두 쌍. 그러니까 허근이라는 게 근의 개수가 2개로 나오던가 4개로 나오던가 6개로 나오던가 이렇게 쌍으로 나옵니다. 이때 허근은 사실은 복소수 근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 뭐 이런 함수에서 허근 할 때는요, 사실 그 A 플러스 이런 그 복소수 근이에요. 사실은 복소수근이라고요. 근데 이걸 저희가 이제 허근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허근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쌍으로 나와요. 2차 함수에서 근이 나올 때는요, 복소수의 근의식은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Y 이렇게 나옵니다. 근이 절대로 이거 하나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이제 이 함수를 보시고 그럼 하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쌍으로 나와요. 항상.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를 Z로 표시하고 하나를 Z 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A-B를 AB의 뭐 짝이라고 불러줬죠. 영어 말로는 이제 컨주게이트라는 이제 용어가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일종의 그 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의 짝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뭐 신발이 왼쪽 짝, 오른쪽 짝이 있듯이 신발은 두 짝이 있어야지 두 개 신잖아요. 한 짝만 가지고는 신발이 성립 안 하듯이 이 허근은요, 이 쌍으로 나와서
이 허근과 이 두 개, 이 하나를, 이거에 한해 상대적인 하나를, 이걸 A-B, 뭐 이렇게 돼요. 이걸 뭐 다르게 부를 수도 있죠. 뭐 켤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이건 쌍으로 나와요. 쌍에서 이거에 대한 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짝이, 그 짝이 이제 A-BI. 근데 이걸 뭐 켤레 복소수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예, 사실 이거 짝입니다. 그래서 이제 Z바, 이거는 Z의 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 드리시 함수의 근은, 함수의 근, 여기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지만 3차든 4차든 어느 방정식에 대해서는 그 근이 이렇게 짝으로 나오지, 허근은 짝으로 나오지, 반드시 짝으로 나옵니다. 쌍으로 나오죠. 쌍으로 나오고, 이 한쪽을 짝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쌍으로 나옵니다.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허근은 한 개 갖는다 하는 얘기인데, 한 개 갖는다는 얘기는 엄밀하게는 좀 그렇고요. 한 개라고 해도 사실은 두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허근이 한 개 나온다 하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한 개라고 듣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거고, A 플러스 B와 그의 짝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들으셔야 돼요. 허근이 한 개 나온다고 해서 한 개가 아닙니다. 허근이 한 개라는 건 한 쌍이라는 얘기로 들으시고, 한 쌍으로 들으시고, 한 개를 A 플러스 BI면 그 짝은 A 마이너스 BY, 표시할 때는 Z와 Z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Z바는 Z의 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Z하고 Z바를 쓸 때 반드시 Z는 A 플러스 BI이고 Z바는 A 마이너스 BY입니다.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로 했지만 반드시 이게 이제 다항식이나 모든 함수에서 허근은 전부 다 쌍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 복소수의 좌표에서 복소수를 표현하면요. 복소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XY 좌표죠. 실수인 경우는. 그러나 복소수 좌표는 XI입니다. 이 Y 좌표 수직축이 허수축이 돼요. 허수축. 여기 이제 전번 잠깐 나왔지만요. 이 수직축이 I 값. 그래서 이제 복소수 좌표는 XI 이렇게 됩니다. XI 좌표예요. 여기서 이제 복소수를 표현하면 그건 뭐 우리가 2차 평면에서 하듯이 이게 실수가 A, 실수값이 A, 허수값이 B면은 여기에 이 점이 A 플러스 BI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Z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짝을 보면요, 뭐 켤레 복소수라고도 하죠. 짝을 보면은 이건 A 마이너스 BI는 마이너스 B니까 A는 같고 I 값이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Z 바로 표시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냥 뭐 복소수 앞에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이제 함수나 방정식에서 할 때는 이게 생기면 반드시 이게 생기죠. 그냥 뭐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쓸 수 있지만 함수에서 근을 나올 때는 반드시 이게 하나 나오고 이게 하나 나와요. 여하튼 간에 복소수는 이렇게 복소수 평면에서 여기도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좀 지금은 우리가 XY 평면에서 표현하듯이 이렇게 씁니다. XY 평면에서는 X, 하고 Y 하지만 복소수에서는 이렇게 플러스를 표시하죠. 이게 한 개의 수니까, 이게 한 개의 복소수니까요. 그래서 Z는 A 플러스 BI, Z바는 A 마이너스 BI, 이 좌표에서의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반대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표현할 때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세타가 되겠죠. 어느 세타? 그러면 이 길이가 있겠죠. 이 길이는 우리가 A고 B니까 루트 A자승 플러스 B자승이에요. 그래서 복소수는 어떻게도 표현하는가 하면요. Z는 Z의 절대값. 우리가 이제 Z의 절대값은 여기서 이 길이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길이를 Z의 절대값으로 해요. Z의 복소수의 절대값은 복소수 여기서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를 하나의 복소수의 크기로 봅니다. 수에는 크기가 있잖아요. 그럼 복소수의 크기는 뭐냐 하면은 수의 어느 수가 100이다. 90이다. 50이다. 그럼 크기가 큰 수는 뭐냐? 그럼 100이 크죠? 100이 크죠? 그 마찬가지로 복소수는 허수로 있는데 어떻게 크기를 비교하느냐 할 때는요. 복소수의 크기는 z 절대값인데 복소수의 절대값인데 복소수의 절대값이란 이렇게 a자승 실수자승 플러스 허수의 실수 부분이죠. 이건 a자승 플러스 b자승을 이걸 복소수의 크기로 우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크기는 여기부터 원점에서 복소수의 점까지의 길이에요. 이 길이, 이 거리가 복소수의 크기입니다. 이걸 제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a는 이 절대값 크기의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z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크기죠. 그 다음에 이제 bi 허수 부분은 이 절대값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 한 게 이 값 아닙니까? b 값 그 절대값의 사인 세타 크기의 사인 세타 절대값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뭐 이런 좌표 xy 좌표에서 각도로 표현할 때 얘기입니다. 점의 위치를 각도로 표현할 때 이렇게 돼요. 그 z는 이게 가로로 빠져나오고 코사인 데이터 플러스 이런 경우 이제 i를 먼저 써요. 이렇게 이제 세타를 표현할 때는 i를 먼저 씁니다. 이쪽으로 가면 좀 이상하게 좀 혼동이 좀 잘 이상하게 보이니까 i를 앞에다 씁니다. i 사인 세타. 그러면 z 바는 z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아인 세타. 요것이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런 거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교좌표를 한다고 요걸 뭐 극좌표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여튼 이렇게 세타를 표시할 때 그리고 복소수의 크기는 무엇이냐면 복소수의 크기는 이 원점에서 그 좌표 점까지의 길이를 복소수 크기로 하는데 그때 이제 표현 방법은 z의 절대값 이거를 복소수의 크기로 합니다. z 절대값이 복소수의 크기예요. 이렇게 이제 복소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복소수의 계산을 좀 해보면 말이죠. z 플러스 z 바 그죠? 이거 더하기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bi는 상쇄가 되고 ea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z 바는 ez에서 이 z를 빼는 거니까 실수는 상쇄되고 bi 마이너스 bi니까 2bi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z와 z바를 곱하면은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니까 a자승 플러스 b자승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나누기를 하면요. 나누기에서는 이제 뭐 분모를 다 실수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기 위해서 이거에 짝 z-bi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은 여기는 a자승 플러스 b자승이 되고 여기는 a자승 마이너스 2abi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bi 곱하기 마이너스 bi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 bi 자승이 되겠죠. bi 자승 이거는 이제 우리가 bi 자승이 되니까 bi 자승에서는 어떻게 되죠? i 자승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 자승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 실수인 경우는 여기가 그냥 플러스가 되지만 이게 bi 자승이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수하고 허수하고 분리를 하면요. 이렇게 a자승 플러스 b자승분의 a자승 마이너스 b자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자승 플러스 b자승분의 마이너스 2abi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전에 설명했듯이 z의 절대값은 이렇게 절대값이 되는데 이것은 루트 a자승 플러스 b자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복소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복소수의 크기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Z바의 절대값은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A자승 플러스 마이너스 B자승 하니까 그래봐야 이제 똑같이 B자승이 되죠. 마이너스 B의 자승 해봐야 똑같이 B자승이 돼서 이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짝 복수, 뭐 켤레 복수수 이렇게 해도 이건 같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G 크로 3 플러스 4i G 바는 3 마이너스 시야지 마이너스를 어떻게 쓰는 것이 G 바죠. 했을 때 이 복소수의 크기라고 불러야 돼. 이거는 절대값이요. 절대값은 혹은 복소수의 크기는 3 플러스 4i는 3자승 플러스 4자승 해서 루트 25의 5. 그 다음에 Z바의 크기 이것도 똑같죠. 이제 우리가 이제 좌표상에서 볼 때도 이건 대칭적으로는 똑같은 거니까 A-BI 하면은 이건 또 3의 자승 마이너스 4의 자승 해봐야 마이너스는 똑같은 플러스 16이 되니까 이거는 5가 됩니다. 루트 25는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차원, 단위를 가진 수 혹은 실수와 허수의 그런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단순한 숫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진 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의미를 가진 수는 다 단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말이죠. 단위가 다른 수는 더하기야 빼기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곱셈과 나눗셈은 됩니다. 이제 볼까요? 6m 더하기 3초 더하기 2초 더하기 4m 하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m는 m끼리 더하죠? 그럼 10m, 초는 초대로 세크, 초는 초대로 하면 10초에 10m 더하기 5초가 되는데 2 이상 더할 수 있나요? 2 이상 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 15라고 하면은 이게 한 의미가 없죠. 더할 수가 없어요. 10m하고 5초하고 더하면 뭐가 됩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으니까 이 이상은 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수는 더하기야 빼기는 못해요. 이게 더하기 혹은 빼기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m와 2초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6m 나누기 2초 이렇게 하면 3m per sec 이렇게 되죠. 이것이 뭡니까? 메타 나누기 초 이것이 속도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하고 초를 나누면 속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차원이 다른 수인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새로운 단위가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그 새로운 의미가 새로운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터와 초를 나누면 이것은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차원이 다른 수는요, 곱하기 하거나 나누거나 하면 새로운 단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의미가 있는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단위는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과 3개와 2명 이거 더해지겠습니까? 사과 3명, 2명 그래봐야 사과 3명 이거 더 이상 더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계산을 할 때 이런 단위를 생각하고 계산을 하셔야지. 그런 거 생각 안 하면 3 더하기 5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3 더하기 5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단위를 생각했다면 이건 더 이상 더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답을 내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5 했다간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에는 항상 이 단위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더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사람 수로 나눠보자고요. 사과 3개를 사람 2사람으로 나누면 사과 1.5 사과 나누기 명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건 무슨냐면요. 한 명당 사과가 1.5개씩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되죠. 단위가 달라도 한 명당 사과
한 개 반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차원이 달라도 나누거나 곱하면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사과 한 명당 사과를 하나 반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수와 허수를 볼 때도 실수와 허수는 차원이 다른 수예요.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는 덧셈과 뺄셈은 안 됩니다. 그러나 곱셈과 나눗셈은 됩니다. i 자승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8 더하기 2i는 실수와 허수인데 이건 차원이 달라서 그 이상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8 더하기 2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이 i 허수와 실수는 곱하면 돼요. 2 곱하기 i는 2i입니다. 이건 1i나 마찬가지죠. 8 곱하기 2i는 이건 실수와 허수는 곱해져요. 그러니까 16i 이렇게 됩니다. 또 8 나누기 2i 하면 8 나누기 2i 이건 4 나누기 i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표현할 때 분모는 실수로 만드니까 여기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분의 4i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4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와 허수도 계산을 다 하는데 덧셈과 뺄셈은 안 되고 그건 분리해서 계산하고 더 나눗셈은 됩니다. 나눗셈은 되고 하고 다 쓸 때는 실수와 허수를 분리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같은 실수라도 x와 y가 있죠. x가 y가 있는데 우리는 xy 평면은 2차원 평면이라고 그러잖아요. x도 한 차원이고 y도 한 차원이에요. 그러나 이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점을 표시할 때 y가 2고 x가 3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표시할 때 5라고 표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원이 달리기 때문에 x와 y는 차원이 달리기 때문에 더하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써요. 우리가 허수 쓰듯이 허수 쓰듯이 이게 이쪽에 x 좌표 이쪽에 y 좌표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써야 됩니다. 이건 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y축의 실수와 x축의 실수는 차원이 다른 곳에 놓여 있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은 실수이지만은 x와 y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3, 2 이렇게 표시해야지 5라고 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차원이 같으면 그냥 3 더하기 2 하면 5면 돼요. 여기 2하고 3은 더할 수가 있어요. 더할 수가 있어요. 차원이 같으니까. 그리고 5가 돼요. 그러나 이 점은 3x 플러스 2y는 그대로 3x 플러스 2y야. 이거 더 이상 우리 못 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해질 수 있어요. 3x 곱하기 2y 곱하면 6xy, xy. 이건 뭡니까? 곱하면 이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해가지고 새로운 의미가 생기죠. 이거 xy를 곱하면은 면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우리가 3m, 2m 곱하면 6m 자승. 이렇게 돼가지고 스퀘어 메타 해가지고 면적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위가 다른 수, 차원이 다른 수는 이 결론하면 덧셈과 뺄셈은 안 되나 곱셈과 나눗셈은 되고 그 경우에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단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허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3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1에 루트 3이니까 이거는 루트 3i 이렇게 되죠. 3i 그 다음에 5i의 자승은요 5i의 자승 플러스 i 자승인데 i 자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루트 마이너스 1의 이거죠 3제곱근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의 3제곱근 이건 뭐냐면 어느 수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걸 지수로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그 루트를 지수로 바꾸고 하는 걸 다 이제 나중에 다 지수와 이 관계를 배울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죠. 이것이 x예요. 결국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의 3중근이라는 건 이거를 3번 곱해서
이거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건 이렇게 쓰면 x의 마이너스 1의 3분의 1승이 이제 x라는 얘기예요. 이 3분의 1이 이제 지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이 수가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1의 3분의 1승을 또 3승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요. 지수 승의 또 승은 이걸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하면 그냥 1이에요. 이렇게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은 x의 3승, 양쪽에도 3승을 해줘야 되니까요. 양쪽에 여기서 이제 여기도 3승하고 여기도 3승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수를 3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어느 수가 어떤 수냐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건 잘 생각해 보면은 x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거 잘 보시면 루트 안에 이거 이거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루트 연산자 음수가 되는 루트 연산자인데 그거의 제곱근이 이건 2제곱근이고 이건 뭐 생략을 하죠. 3제곱근이 될 경우에는 이 값이 실수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절대로 실수가 안 되죠. 이거 허수가 나와야 마이너스 루트 1이 나오는데 이게 홀수 제곱근이 되면은 그 답이 마이너스 1 실수가 나옵니다. 요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승에서는 마이너스가 1이 안 나오죠. 2승이나 4승이나 6승 이렇게 자승에 되면 짝수승이 되면 이게 절대로 마이너스 1이 안 나오니까 그때는 허수를 써야 되는데 홀수 제곱근이라서 뭘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든 5번이 되든 하면 그때는 홀수니까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이게 실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예요. 이거는 허수로 나오지만 요 3중근 한 거는 이건 3제곱근 한 건 실수입니다. 그럼 더 살펴볼까요? 마이너스 1의 5제곱근이에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1의 5분의 1승이 x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양쪽에 이제 5승을 하면은 여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건 5승이 되니까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5번 곱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x를 5번 곱하면 마이너스 1 아닙니까? 요거 두 개는 1이 되고 짝수로 되면 1이 되고 이게 하나 남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음수,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홀수 제곱근이 되면은 이때 답은 마이너스, 이때 값은 실수값이 되는데 마이너스 실수값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너스 a의 5제곱근이다 하면 이건 지금 하는 식대로 한번 해볼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의 5제곱근에 5분의 1승에 a의 5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5승을 하면은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괄호가 나오는 겁니다. 괄호가 x 5승이다. 이건 이제 이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이너스 1에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것이 5승 빼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이렇게 타서 마이너스 1에 a의 5분의 1승을 5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5제곱근이라는 건 뭐를 5번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a의 마이너스 5분의 1승을 이걸 5번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래서 x는 a의 마이너스 5분의 1승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경우 마이너스 32의 5제곱근 하면은 뭐를 5번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2가 되느냐 이거예요. 마이너스 1을 5번 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되죠. 그래서 이 답은 마이너스 2, 마찬가지로 32의 5분의 1승 뭐를 곱하면 5번이냐 2를 2번 곱하면 4, 3번 곱하면 8, 4번 곱하면 16, 5번 곱하면 32.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복소수의 연산입니다. 복소수의 연산,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에요. 복소수는 차원이 다른 실수와 허수로 되어 있으므로 계산 후 실수와 허수를 분리합니다.
요거는 그냥 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와 허수는 합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덧셈 뺄셈 하면 그래요. 이거 똑같으면 실수는 A-C가 실수 부분이고 허수는 BI-DI 이렇게 해서 허수 부분이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실수끼리니까 계산하면 되죠. A-C를 2라고 하고 B- 이건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F라고 하면은 2 플러스 FI 이렇게 됩니다. 이 이상 줄여지지 않습니다. 곱셈을 할 때는요.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 이건 곱하면 AC 하면 이건 실수가 되죠. 그 다음에 ADI 이건 허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BCI 이거 허수가 되고요. 또 BD I 자승하면 I 자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D 그럼 이거는 더 계산이 되죠.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이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이 되죠. 또 요거는 실수끼리니까 요거는 덧셈이 됩니다. 그걸 2라고 하고 요것도 실수끼리 덧셈이 되니까 요걸 F라고 하면 이건 2 플러스 FI 이렇게 되는데 이 이상 더 길어지지 않습니다. 곱셈도 마찬가지고 나눗셈을 하면 A 플러스 BI 나누기 C 플러스 DI 이런 경우에 나눗셈을 할 때는요 우리가 허수할 때는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C-DI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이쪽은 C자승 플러스 D자승 그렇죠. D자승 I자승인데 I자승이 마이너스 1 이건 공식은 이제 공식으로 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면 A 자승 마이너스 B 자승인데 여기서 BD하고 I가 마이너스니까 이건 일단 플러스가 되죠.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이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실수가 나오고 허수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실수는 실수대로 허수는 허수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씁니다. 그리고 요 값을 2라고 하고 이건 계산할 수 있는 값이니까 이 계산이 된 값을 2라고 하고 이 계산된 값을 F라고 하면 2 플러스 FI 그리고 2 이상 줄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소수 연산은 차원이 다르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그리고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눗셈인 경우에는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수와 허수로 분리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3은) A 플러스 BI이다. A와 B의 값은 얼마인가? 여기서 이제 있지만 그 A와 BI 허수와 실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더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3은 실수만 있고 허수 부분이 없죠. 그 A가 3, B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3, B는 0입니다. 이게 결국 3은 3 플러스 0i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는 1 플러스 2i 곱하기 A 플러스 BI일 때 A와 B의 값은 또 이것을 풉니다. 풀어서 실수와 허수로 구별을 해요. 그리고 이건 차원이 다르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이 됩니다. 실수 부분이 A-2b는 5고 허수 부분은 A 플러스 B는 0이죠. 이건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실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됩니다. A는 1, B-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복소수를 계산한 후 A 플러스 BI에서 실수인 A와 B는 그리고 실생활에서 다 사용해요. 허수라고 사용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실수는 우리가 뭐 늘 쓰는 거니까 실수는 알죠. 예를 들어서 전기에서 A는 유효 전력이 되고 이 허수 부분의 실수, 이 실수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B는 무효 전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허수도 우리가 다 함께 계산하는 것이 허수 부분의 실수도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소수의 그 나눗셈에 대해서 한 가지 예로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i 나누기 마이너스 2 플러스 3i
이런 복소수죠. 이 복소수는 뭐 나누기 하는 것은 그래 이제 a 플러스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a 플러스 b 그 다음에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 자승 마이너스 b 자승 그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i면 이거 짝이 되는 켤레 복소수가 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곱해주고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분모는 당연히 이제 실수가 되죠. 그래서 2의 자승 3의 자승 하면 4 더하기 9 하면 13이 되죠. 1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이게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2i 마이너스 18i 자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13분의 i 자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네요. 플러스 18 마이너스 12i 그럼 이게 실수하고 허수 부분하고 나눠서 분리해서 쓰면은 13분의 18 마이너스 13분의 12i 이렇게 됩니다. 뭐 이 복소수의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러한 식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z를 마이너스 2 플러스 3i 이거라고 하고 z바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라고 하면 이 z와 z바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i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 이건 똑같잖아요. 이거 자승 플러스 이거 자승 이건 마이너스 2의 자승 또 이거는 3의 자승이 마이너스 3의 자승이 되는데 마이너스 3의 요거 자승하면 이제 결국은 플러스 3의 자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13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알 수 있는 것은 z는 이 z 절대값은 뭐 복소수의 크기라고 했죠. 이건 a 자승 플러스 b 자승인데 이건 결국은 z바 곱한 거에 루트다 이거죠. 이거하고 값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복소수의 계산은 뭐 특별히 복잡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z의 이런 그 성격, 복소수의 크기 혹은 그 우리가 이 짝이 되는 복소수 z와 z바 혹은 뭐 켤레가 되는 복소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 복소수에서는 중요합니다. 이번 PPT에서는요, 복소수와 복소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한 허수의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 복소수의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함수나 방정식의 근이 나올 때 복소수가 나올 때는 항상 쌍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 복소수를 z라고 하면은 하나는 z바 짝이 되는 복소수 혹은 켤레 복소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항상 두 개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PPT를 다시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키워드를 유튜브 고등수학과에 다운하나 쓰시고 STY 쓰시면은 이 PPT에 다시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용과 실전 문제 풀이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내년 2021년부터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